안녕하십니까, 최동환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천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사상이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 한사상의 핵심이 바로 천부경 81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민족의 고유한 경전인 천부경에 대해서 아주 캐캐묵은 과거의 것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천부경은 세계 만민의 공통 언어인 수학과 기하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경은 인류 전체의 집단적 지혜의 총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집단적 지혜의 총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부경은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한국인이 바로 살아있는 천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있는 천부경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부경은 미래의 문명인, 그러니까 이미 와 있지만 앞으로 진행될 반도체 문명의 설계와 운영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의에는 이 천부경 81자가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인 홍익인간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홍익인간 과정의 6가지 상태 중에서 그 시작인 개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부터 지난 제4강에서 설명한 한국식 솔로몬의 지혜로부터 천부경이 연결되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제4강 한국식 솔로몬의 지혜가 반도체 문명을 창조한다를 보시지 않은 분들은 제4강을 먼저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3000년 동안 동서양을 지배해온 이원론은 양극단을 분리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선의 영역이 악의 영역을 부정하고 제거를 시킴을 해서 전체 반만 남는데 그 반조차도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양식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한국식 솔로몬의 지혜는 분리된 모든 양극단을 하나로 통합을 시킴으로 해서 이원론에 비해서 2배의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인 진짜 엄마의 영역과 악인 가짜 엄마의 영역이 서로 자매로 맺어져서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양극단, 그러니까 마음과 몸, 하늘과 땅, 남과 여 등등 모든 양극단이 하나로 통합을 해서 2배의 힘을 가지는 것이 한사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국식 솔로몬의 지혜를 이와 같이 한 장의 그림, 한 장의 기하학적 그림, 도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바로 여기서 천부경으로 들어가는 문, 한사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한 장의 기하학적 그림, 도상이 바로 이 도상의 원본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검은 영역과 흰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나눠져 있죠. 바로 이 검은 영역이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악이고, 이 흰 영역이 솔로몬의 지혜에서는 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흰 영역이 마음이고 검은 영역이 몸이 되는 것이죠.
모든 양극단이 이렇게 흰 영역과 검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장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식 솔로몬의 지혜와 서양식 솔로몬의 지혜를 이해를 든 것입니다. 이 한 장의 그림, 이 기하학적 이 그림이 바로 천부경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천부도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이 바로 천부경의 네 글자 일적십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천부경의 네 글자 일적십거가 설명이 되어야 천부경 81자가 설명이 되는데 이 일적십거를 설명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적십거의 쉬운 설명이 한단고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적십거 네 글자가 한단고기에는 10글자로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일적이 음립 십거이 양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단고기가 물론 역사서지만 그 역사서이기 이전에 아주 핵심적인 우리 한국, 우리 한민족의 철학의 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거죠. 일적십거를 일적이 음립 십거이 양작 10개의 글자로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천부경의 일적십거의 네 글자이던 한단곡에서 풀어서 쓴 일적이 음립 십거이 양작 10글자이던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적십거 네 글자든 10글자든 그 문자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절대로 그 의미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장의 도상과 일적십거가 만날 때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천부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적, 천부경의 두 글자 일적이 한단국의 5글자 일적이 음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일적. 하나를 이렇게 쭉 1, 2, 3, 4, 5, 6, 7, 8, 9 하나를 이렇게 쭉 쌓았더니 음이 세워지더라. 여기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쭉 쌓았더니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죠. 음이 반듯하게 세워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 흑점의 모양이 일적이 음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십거이 양작 1에서부터 9까지 쌓았더니 그 다음은 10이 되죠. 이 10 거의 양작 10을 크게 했더니 양이 만들어지더라. 자, 우리가 이 천부경의 네 글자 일적십거는 바로 이 한 장의 그림, 이 한 장의 기하학적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의 기하학적 도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적십거라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천부경과 이 천부도가 연결되지 않고서는 일적십거가 설명될 수 없고 일적십거가 설명되지 않으면 나머지 그 천부경 81자는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장의 도상 천부도는 제가 1991년 천부경 초판을 만들었을 때도 이 도상이 들어가 있었고 2005년 개정판을 만들었을 때도 이 그림이 들어가 있었고 2008년 2차 개정판을 출판했을 때도 이 그림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출판한 천부경 2차 개정판 2008년도에 출판된 2차 개정판의 475쪽의 내용을 그대로 오려서 옮겨 붙인 겁니다. 제 책을 제가 복제한 거는
아무도 뭐라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남의 책을 이렇게 복제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천부경 81자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일적시권 네 글자다라고 하는 것. 그 네 글자가 바로 이 한 장의 도형, 도상, 천부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해졌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천부경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한사상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동부가 문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천부도가 하도낙서 음양오행의 근본 원리입니다. 지난 3000년 동안 하도낙서라고 하면은 아주 신화적인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그 근본 원리가 뭔지 설명을 한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의 학자도, 단 한 권의 책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사람이 없고, 그 내용을 증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음양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그 근본 원리를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원리가 천부경의 근본 원리인 천부도에서 모두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천부도에서 고대 동북아 문명의 근본이 되는 신비 중의 신비였던 내용이 한꺼번에 모두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이 보이죠? 이 그림은 역시 제가 천부경 초판, 그러니까 91년도 초판, 2005년도 개정판, 2008년도 2차 개정판에 모두 다 이미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 이 페이지는 천부경 2차 개정판, 그리고 2008년도에 출판된 2차 개정판의 184쪽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 천부도가 보이죠? 이 천부도라고 하는 기하학적 도상은 그 자체로 수학을 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음과 양을 이룬다 그랬죠. 일적이 음립, 십거의 양작해서 음과 양이 만들어졌는데, 그 음은 45개의 검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은 55개의 흰 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 45개의 검은 점이 바로 낙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낙서는 이 45개의 45수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하도입니다. 하도는 55의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서는 이 음이 바로 낙서를 의미하며, 그 음이 바로 상극오행, 그 다음에 이 양이 100.55인데 이것이 하도를 이루면서 상생오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 3000년 동안 동북아의 그 어떤 학자도 풀지 못했던 비밀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한민족의 천부경에 의해서, 천부경의 일적시권 네 글자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대 동북아 문명의 근본 중의 근본이 바로 이 천부도에서 나왔고, 거기서 하도낙서가 나왔고, 거기서 음양오행, 그러니까 음과 양, 그리고 상극오행인 낙서, 상생오행인 하도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부경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홍익인간 과정 6가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알아본 이 천부도가 곧 홍익인간 6가지 상태 중에 그 시작인
개벽의 상태입니다. 우리말로는 어울림이라고 합니다. 지난 3000년 동안 동서양은 양극단을 분리시켜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원론을 조금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원론을 전혀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부경의 천부도가 설명하는 개벽이 이원론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벽이 고대 동북아 문명의 근본 중의 근본인 하도 낙서와 음양오행의 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는 몸과 마음에 세워진 중심을 의미합니다. 몸과 마음에 그 중심에 세워질 때 바로 신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천은 몸과 마음의 중심에서 그 머리가 활성화되어서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된 이원론의 상태보다 이 개천의 상태는 10배, 100배 빠른 속도와 10배, 100배 강력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서로 싸우는 그 모습에 비해서 이 몸과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어울림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이 쓰고 그리고 머리가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10배, 100배의 속도와 힘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바로 멋인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말 멋이 바로 그 개천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그 여럿이 하나가 되어 대자연을 최적화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두래라고 하고 제세이화라고 합니다. 홍익 인간은 이렇게 축적된 그 생산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두어들인 생산물을 열매라고 하면 그 열매의 일부는 다시 씨앗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을 원형이라고 하며 우리말로는 바탕이라고 합니다. 자, 이 6가지 홍익인간 과정의 상태들은 모두가 이 천부도의 기하학과 수학이 변형을 만들어내면서 각각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지난 3000년 동안 동서양은 이 6가지 상태들 중에서 그 시작에 불과한 개벽의 상태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3000년 동안의 이원론을 모두 극복하는 이 개벽이 설명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5가지 상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개벽의 상태와 이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한 다음 이 5가지 상태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문명과 동북아 천하대란 제5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